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까?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오늘은 수학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두 세션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첫 번째 세션에서는 Structure and Array, 두 번째 세션에서는 Structure and Class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오늘 진도 나가기 전에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지난 시간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바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자유롭게 되려면 그 전제 조건이 진리였고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진리이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또 전제 조건이 또 있어요. 말씀을 보니까 내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어야 진리를 안다는 거죠. 또 그 앞에 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 제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해야 됩니다. 어디에 거한다는 말은 그 안에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야 그때 참으로 우리가 제자가 됩니다. 제자가 될 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바로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돼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정말 인생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 경험을 했거든요. 저는 참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대학에 왔으니까요.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그러한 청년의 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대학에 불러주셔서 이렇게 함께 공부하며 또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사오니 주님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진리를 알 뿐만 아니라 그래서 지식도 알고 또 지식에서도 자유롭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인생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 말씀에 정진하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참으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한동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의가 진행할 터인데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배우고 또 잘 가르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첫 번에 어레이라는 제목으로 파워포인트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어레이 많이 잘 알죠? 어레이하고 스트럭처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왜 어레이를 사용하죠? 어레이는 상당히 좋은 데이터 스트럭처 중에 하나입니다. 같은 데이터 타입이 다 같아야 돼요. 그게 전제 조건입니다. 예, 그럴 때 그것을 어레이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int a of 100 이렇게 돼 있으면 100개의 인티저를 같은 인티저 타입이죠.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그것을 이렇게 어레이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레이 되는 것은 전제 조건이 데이터 타입이 같아야 된다. int면 int, double이면 double, float면 float. 데이터 타입이 같아야 됩니다. 그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면은 가장 에피션트한 이 데이터 스트럭처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데이터가 있다. 두 개, 세 개 이상 데이터가 있으면 이렇게 어레이로 묶어두는 어레이 데이터 스트럭처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왜냐하면은 메모리상에서도 이게 consecutive 합니다. consecutive. 그러한 메모리 스페이스를 차지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우리가 이 각 엘리멘트들을 액세스할 수 있고요. 또 랜덤으로 어느 때든지 이 중간중간에를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데이터 스트럭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은 스트럭처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스트럭처는 데이터 타입이 다른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주는 그러한 데이터 스트럭처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스트럭처를 가기 전에 스트럭트라는 게 있습니다. 스트럭트라는 키워드를 써서 스트럭처를 만들어내는데 그거 가기 전에 어레이를 갖다 좀 더 복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베이스 어드레스를 우리가 만들어내면요, 거기에 베이스 애드레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드레스를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들을 이렇게 어레이로 할당을 하면 당연히 여기 각 어레이 엘리멘트에 애드레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맨 첫 번에 어레이가 시작하는 이 부분, 그러니까 어레이의 첫 번째 엘리멘트의 애드레스 있잖아요. 그게 베이스 애드레스입니다. 용어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리스트라 그러면 리스트 100 뭐 이렇게 해서 int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 리스트의 베이스 애드레스는요, 리스트 자체가 베이스 애드레스입니다. 여기 애드레스예요. 그리고 그 애드레스를 구하려면 이렇게 리스트의 첫 번째 엘리멘트의 애드레스 오퍼레이터 요거를 붙이면 애드레스가 나옵니다. 그럼 그 애드레스를 우리가 저장할 수도 있고 패스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베이스 애드레스를 구하는 그거를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인터 어리스메틱이라는 게 있습니다. 포인터 어리스메틱. 포인터 어리스메틱은 포인터 베리어블 있잖아요. 포인터 베리어블. 예를 들어서 int list 100. 포인터 int 포인터 이렇게 선언할 수 있죠. 그럼 요거는 int를 가리키는 포인터예요. 그래서 ptr에 인티저 애드레스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스트의 첫 번째 엘리멘트의 애드레스를 우리가 여기다가 저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다도 바로 이걸 합쳐서 쓸 수도 있죠. 표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인티저 포인터입니다. 요거는 인티저 포인터예요. 그러니까 인티저가 예를 들어서 4바이트를 4바이트 인티저라 그러면 여기에 4바이트예요. 4바이트, 여기에 4바이트. 그럼 여기에 인티저예요. 그래서 포인터에서 플러스 포인터를 인크리먼트 하면 여기서 여기로 점프합니다. 포인터가 4바이트를 건너뜁니다. 여기 애드레스가 만약에 FA 0라 그러면 여기는 FA04가 되는 거죠. 이렇게 플러스만 했는데도 애드레스가 실제적으로 4바이트가 증가합니다. 이게 포인터 어리스메틱이에요. 만약에 여기가 캐릭터 어레이다. 포인터가 캐릭터 포인터다. 예를 들어 포인터 뭐 이런 포인터라 그러면 포인터 플러스 하면은 그리고 여기가 FA00였다 그러면 포인터 플러스 하면 여기 한 바이트만 증가합니다. 요거가 가리키는 애드레스는 FA01이 됩니다. 그러니까 포인터 어리스메틱 할 때 여기 플러스 1이라고 그래서 메모리 애드레스가 하나가 증가하는 게 아니고요. 그 포인터 타입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캐릭터는 한 바이트 증가하고 인티저는 32bit 시스템이라 그러면 4바이트가 증가합니다. 플러스 1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포인터 어리스메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인터에는 반드시 타입이 따라 붙어요.
그 타입이 안 따라 붙는 거는 void 포인터입니다. 그 void 포인터는 쓰기 전에 어떤 타입의 포인터인지를 캐스팅해서 쓰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게 포인터 어리스메릭이고요. 그 포인터 어리스메릭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포인터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하면은 포인터 하나가 증가하거나 또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dereferencing operator star가 있습니다. 요거 asterisk 요거는 dereference operator라고 불러요. 만약에 integer 포인터 i가 있다고 그래봐요. i가 있고 그 다음에 int x equal 5가 있다고 그래봐요. 그러면은 x의 address를 i에다 저장할 수 있죠. 같은 인티저 타입이니까. 그런데 이제 i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프린트하고 싶다 그래봐요. 이게 똑같이 5고, 요게 x고, i는 이쪽에 있는데, 요거를 가리키는 거죠. x는 5고, 포인터 i는 x를 가리키는, 요 5를 가리키는 포인터입니다. 그래서 근데 i를 가지고, 이 5를 프린트하고 싶은 거예요. x를 이용해서 5를 프린트하려면 cout 뭐 x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i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i는 이 앞에다 스타를 붙여서 cout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i의 컨텐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레퍼런스라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거는 dereference 뭐 가우싱, 디가우싱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D를 붙이면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 i인데 그 i의 컨텐트를 프린트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5를 프린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플러스 i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정확한 포지션을 찾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스타를 붙이는 겁니다. i 이렇게 인덱싱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살펴보고 그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볼까요? 구체적인 예를 보면 어레이가 있습니다. 잘 알죠? 그 다음에 어레이 사이즈 구하는 거죠. n equal 5 그러면 안 된다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거 보고 매직 넘버라고 그러죠. 매직 넘버가 코드에 있으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No magic number. 그 다음에 여기 sum이라는 그런 펑션을 부른 거죠. 그 sum이라는 펑션을 부를 때 이 sum이라는 펑션이 어레이를 받나 봐요. 그러니까 어레이를 패스해주고 어레이의 개수, 엘리멘트의 수, 크기죠. 그 다음에 sum pointer. 여기는 아마 포인터로 해서 summation을 하나 봐요. 그래서 여기 또 어레이를 보내주죠. 근데 요렇게 보내주나 마찬가지 되는 거죠. 이렇게 두 번째 방법은 좀 복잡하죠? 첫 번째 방법이 좋겠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요 방법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우리가 어레이가 이렇게 있으면, 그래서 나 중간에 요 엘리멘트의 애드레스를 알고 싶다. 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중간에 엘리멘트 인덱스 있잖아요. 인덱스 뭐 n이다. 그러면 그거에 애드레스를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에 우리 그 학기 중간에 이런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펑션을 한번 볼까요? 여기 이게 평범한 펑션입니다. 더블 어레이를 받고 사이즈 받고 그 다음에 토탈 for loop에서 그 다음에 다 토탈 더하고 싶어요. 그럼 ace of i 이렇게 해서 어레이 여러분 익숙한 거 있잖아요. 요거를 포인트로 사용해서 여기는 다 똑같아요. 물론 여기 어레이 이렇게 표시해 있지만 스타 a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스타 a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는 포인터를 사용해서 더하기를 하는 겁니다. 포인터를 사용해서 a가 포인터라고 생각하고요. 포인터로 왔다고 생각하고 a에 이렇게 했으니까 dereference 한 거죠. 컨텐트를 찾아오는 거죠.
그 컨텐트를 토탈에다 더하는 겁니다. 그쵸? 포인터를 더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포인터를 인크리먼트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인크리먼트. I 인크리먼트 할 때 같이 인크리먼트 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알아서 다음, 인티저, 애드레스 있는 데까지 점프합니다. 점프. 그럼 매번 점프합니다.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A는 메모리 애드레스가 인크리먼트 됩니다. 타입을 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더블이니까, 여기는 지금 더블이니까 보통 8바이트를 점프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그 A++를 이렇게 했는데, 사실 A++를 여기다 안 하고, 여기다 해도 됩니다. 스타 A++. 이렇게 하면요, 요거를, 요 컨텐트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저절로 플러스를 해줍니다. 그럼 컨텐트를 인크리먼트 할 때는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먼저 스타 A를 계산하고요. 그러면 어레이에 있는,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컨텐트를 토탈에다 썸을 내주고요. 그 다음에 포인터를 인크리먼트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오퍼레이터가 작동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컨텐트 요거를 좀 컨텐트 안에 내용을 인크리먼트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 말고 나는 실제로 컨텐트의 내용을 하나 증가시키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요거 가로를 치고 요거는 컨텐트죠. 그거를 인크리먼트 하겠다.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요거랑 차이가 있는 거를 좀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코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A++ 대신 여기다 직접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이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클리어하겠죠? 여러분 이 정도는 우리 다 아니까 이렇게 써도 관계없습니다. 요거는 컨텐트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포인터를 인크리먼트 합니다. 나는 컨텐트를 인크리먼트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면 그 어레이 엘리멘트 자체를 인크리먼트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스트럭처입니다. 스트럭처. 한번 볼까요? 스트럭트. 이게 키워드예요. C에서 키워드고 또 C++에서도 키워드입니다. 스트럭처는 굉장히 handy way to organize data different types. 같은 타입은 뭐예요? 어레이를 사용하죠. 데이터 타입이 다를 때 다른 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묶는데 아주 좋은 키워드입니다. struct.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 간단한 예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age하고 태그가 있어요. 하나는 int고 하나는 cha예요. array of cha예요. 이거를 structure로 묶었습니다. car, age and tag.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car, struct car 1. 그럼 1이 하나의 베리어블이죠. 이 베리어블 안에 이 데이터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한꺼번에 묶은 겁니다. 이 두 개의 데이터를. 그게 struct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이게 베리어블이고 그 베리어블 안에 또 베리어블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셋업을 해야죠. age하고 태그를. 그러면 1.age equal 21. 그 다음에 안에 요 태그를 갖다가 캐릭터를 갖다 셋업을 하려면 string copy 1.tag sky 뭐 이렇게 카피할 수 있죠. 여기 점 찍는 거 스트럭처의 멤버를 요거를 스트럭처의 멤버라 그러죠. 멤버. 그 스트럭처 멤버를 액세스하는 오퍼레이터는 점이에요. 점. 그래서 one.tag 하면은 structure 요거는 멤버죠. 스트럭처의 멤버. 점을 찍어서 멤버를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이렇게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갖다 member access operator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코드를 잠깐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car를 데이터 타입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int, float 이런 식으로
struct car가 하나의 데이터 타입이 된 거죠. 두 개의 엘리멘트를 가진 데이터 타입이죠. 근데 자꾸 struct를 쓰니까 이게 귀찮아. 너무 타이핑을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struct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typedef라는 거예요. 타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typedef, struct char, 그리고 여기다 car를 쓰면은 이렇게 char1 이렇게 앞에 struct가 없이도 이렇게 하나의 타입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typedef라고 그래요. 요즘 C는 C++에 있는 걸 많은 거를 C에서 어답트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편리한 기능이 옛날에 C보다 많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요즘은 사실상 이거 없이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런 게 불가능해서 typedef라는 게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typedef를 넣고 이렇게 쓰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car를 typedef 이렇게 쓸 수 있었어요. 근데 더 이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한번 보는 거예요. C++에서는 더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예 typedef를 안 써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C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C에서는 이 스트링 이런 데이터 타입이 없죠. 여기 struct char 이렇게 structure define하고 그 다음부터는 char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C++에 아주 좋은 데이터 타입 중 하나는 string입니다. string. 그래서 string tag 이렇게 해서 바로 one.tag sky 이렇게 어사인먼트를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옛날에는 string은 이렇게 string copy해서 one tag sky 뭐 이렇게 해야만 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하는 이거 뭐예요? 32 매직 넘버죠.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골치 아팠던 거예요. 이 매직 넘버를 없애야 되는데 이거를 없애려면 상당히 코딩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매직 넘버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태그 이렇게 쓰면은 너무나 편하게 우리가 다른 데이터들처럼 이렇게 코딩을 작성할 수 있어서 C++에서 스트링이 많이 쓰이는 데이터 타입 중에 하나죠. 포인터하고 스트럭처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your car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my car가 여기 있습니다. my car는 멀록 올드 스타일로 C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멀록을 사용해서 C++에서 얼로케이션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우리가 멀록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C++에서는 다 new를 사용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리마인드 하려고 한번 써봤습니다. 여기 포인터죠. 여기는 포인터가 아니고 static variable입니다. 이미 메모리에서 이렇게 컴파일 할 때 이미 메모리가 얼로케이션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 sky를 지금 포인터에다가 어사인을 하려고 그래요. 여기는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이 이미 돼 있으니까 이번에는 my car를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려고 하는 거죠. sky를 이니셜라이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my에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tag sky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my는 포인터죠. 포인터가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거는 car, structure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컨텐츠를 가르치려면 이렇게 dereference 오퍼레이터를 사용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바인드가 너무 강해서 여기다가 가로를 쳐야 됩니다. 요 컨텐츠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tag라고 표현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좀 복잡하죠. 요거 다 액세스 하려면. 여기도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죠. my 그 다음에 점 찍고 그 다음에 age equal 20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새로운 오퍼레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오브젝트가 베리어블이 포인터일 때는 이 괄호나 이 점이 필요 없고 화살표로 할 수 있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너무 기니까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파싱을 이렇게 하는 거죠, 컴파일러가. 그래서 my가 포인터라는 포일 때는 이렇게 dot 대신 arrow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initialization도 마찬가지입니다. initialization하고 멀록 하는 것도 C++에서는 이렇게 new를 사용해서 오브젝트를 만들며 동시에 allocation 하면서 동시에 initialization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훨씬 편하죠? 이렇게 여러 번 코딩하는 것보다 한 줄로. 그 다음에 이제 그 펑션에다가 포인터를 패스해 주는 건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을 보려고 합니다. 이 펑션 older에는 펑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age 가 더 큽니까? a가 b보다 큽니까? 하고 불리한 펑션입니다. 그러면 older입니까? 여기가 이제 주어고요. 이거 a가 b보다 old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포인터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여기서 your car를 보내려고 하면 your car을 보내려고 하면 your는 포인터가 아니죠. 그러니까는 포인터를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address of 오퍼레이터를 여기다 붙여줘야 됩니다. my car일 경우는 이미 포인터잖아요. 그러니까 my만 패스해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my 자체가 포인터니까 요거랑 일치되죠. 그렇게 비교하면은 절대 혼동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요거 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질문 하나 합니다. Do you see a bug in the code above? 여기 버그가 하나 있대요. 어떤 버그일까요? 어떤 버그일까요? 찾아냈어요? 여기 new 썼으면 new가 한번 나오면 반드시 여기 delete가 한 번 더 나와야 됩니다. delete my 여기 나와야죠. 그게 버그입니다. 그거 안 하면 감점이에요.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여기 delete 답이죠. 그 다음 또 뭘까요? copying 스트럭처를 어떻게 카피하느냐. 보통 스트럭처끼리는 이 static variable 스트럭처끼리는 그냥 카피할 수 있습니다. his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his equal your 하고 이렇게 카피할 수 있습니다. 근데 포인터 읽기는 어떻게 카피합니까? 라는 거예요. 여기 question 제가 질문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How do you copy my car to your car?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거는 my car를 your car에다가 카피하려고 그래. my car을 your car. 여기다가 여기 스테이트먼트가 필요합니다. my car를 your car. 그럼 your car는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my car를 카피하려고 그래. 그 my car를 카피하려는 건 포인터 카피하면 안 되겠죠. 핵심은 my car를 my car 똑같이 이렇게 모양이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컨텐트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답은 이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declaration에서 define 한 데서 car는 your가 바로 car입니다. structure예요. 여기 car는 star가 붙어야 structure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your가 car고요. car고 그 다음에 my는 여기다가 star를 붙여야 car예요. 요거하고 요거가 equivalent다. 그렇게 같은 거를 가르친다 라고 생각하면은 혼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쉽죠? 복잡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룰만 좀 알면은, 그리고 로지컬리 여러분들 생각하면은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꾸 또 사용해보면 쉽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using. using. 재밌죠? using. 소소한 것에서 재미를 느끼면 좋을 것 같아요. using.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using이 되는 거, using 뭐 이렇게 namespace 뭐 그런 거 우리가 했었잖아요. using namespace, std. 근데 여기서 다른 데서도 이 using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using을 사용해서 요거를 simplify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스타를 보면 자꾸 겁을 내더라고요. 많은 학생들이. 그 스타가 안 보이고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게 포인터임에도 불구하고 파이썬에 스타 하나도 안 붙이고 이렇게 파이썬 작업하잖아요. 이게 사실 다 포인터거든요. 인터널리. 따지고 보면 다 포인터, 오브젝트들이 다 포인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스타가 안 보였으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걸로 대체합니다. using을 사용해서. 그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똑같고 요것만 다른 거예요. 요것만 하나 더 도입한 거예요. using pcar equal car star. 그래서 car star라고 나오는데 다 pcar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포인터 카구나. 이게 car의 포인터구나. pointer to the car. 그런 뜻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car star 이렇게 나온 걸 그냥 pcar라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그렇게 써서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좀 더 간단히 할 수 있고 나중에 뭐 요거를 갖다가 pcar도 너무 귀찮다 그냥 car라고 하고 싶다 그러면 car라고 쓰면 됩니다. 정하고 그 다음에 car로 이게 포인터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만 있으면은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때때로는 이런 이렇게 변형을 이렇게 바람직한 코딩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근데 우리는 이런 시도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C++에서 자신 있다. 스타를 언제 붙여야 될지 안 붙여야 될지 확실히 안다. 그럼 뭐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잘 붙여도 되고요. 안 붙여도 되고 요런 거를 사용해도 되고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그 정도 되면은 가능합니다. 드디어 이제 끝부분이 왔습니다. 퀴즈입니다. 퀴즈. 출첵 퀴즈가 되겠네요. Complete the memory diagram. 여러분들 메모리 다이어그램 전에 한번 해본 적 있죠? 요 프로그램을 따라가면서 요 메모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여기 이제 myVam가 있고, 여기가 your가 있죠. 여기 이제 가상적인 메모리 애드레스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다음에 여기 또 위에는 새로운 베리어블, 포인터가 여기 도입이 됐죠?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이거는 또 무엇을 가르치는지, 혹시, 어디를 가르친다 그러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버그가 있어요. 버그가 한 개가 아니고요. 몇 개 돼요. 그래서, do not rewrite the code, but fix errors minimally in main. 어떤 사람은 완전히 다 고쳐갖고 무슨 프로그램이 원래 있었는지 잘 못 보게 다 그냥 싹 고쳐버리는 뭐 그렇게 하지 말고요. 미니멈으로 한번 여기 고쳐서 요거 있는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번 에러를 고쳐보세요. 그리고 피아자에 올려주세요. 요 그림도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퀴즈 마지막 요 슬라이드는 이 슬라이드는 제가 올려줘야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직접 에디팅하고, 그러니까 미니멈으로 고치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완전히 다시 쓰면 안 되고요. 가능한 있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디만 살짝 고치면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요 슬라이드를 이미지 캡처 해갖고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혹시 있나요? 오늘 배운 거는 주로 스트럭처입니다. 어레이에 대해서 잠깐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스트럭처의 다른 점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어레이,
structure, 그 다음에 포인터하고 어떻게 쓰는지, structure 어떻게 카피하는지, 펑션 부를 때 어떻게 펑션을 부르는지, 뭐 그런 것들을 쭉 리뷰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멀럭 쓰지 않고 new를 쓰겠다, 뭐 이런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array가 이렇게 있을 때 array 중간에 address를 찾고 싶다. 그럴 때 어떻게 찾아내는지 여러분들이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다음 세션에서는요, 요거를 할 겁니다. 여러분이 다음 프로블럼 셋에 제가 제목을 클락이라고 줬는데요. 요 클락 프로블럼 셋을 좀 더 제가 자세히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쉽게 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그래요. 곧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